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총 배점이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 작업 여기 이제 1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작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 그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기본 작업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문제도 나오고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이것도 이제 문제로 나오고 시트 보호해라. 통합문서 보게 해라.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얘를 이제 설정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우리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매 회차마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기 얘랑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얘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해서 고급 필터 한 문제,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거 한 문제, 그리고 얘네 둘 중에서 이제 한 문제가 그렇게 이제 매 회차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 작업에서는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어요. 이 고급 필터하고 이제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만 잘 작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조건을 이제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함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고급 필터가 됐든 조건부 서식이 됐든 이런 문제에서 조건을 작성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가 이제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가 됐든 조건부 서식이 됐든 이런 조건들을 조금 이제 까다로운 그런 이제 조건을 만들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함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건 지정하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트 보호가 됐든 통하면서 보기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 작업에서 15점을 모두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 보자고요. 이제 시험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제 수험 번호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엑셀 파일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뜬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중간중간에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할 때는 요 아이콘을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이 아이콘을 내가 한 번만 눌러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 누르다가 잘못 클릭할 수도 있어요. 잘못 클릭이 되면 저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저장을 할 때는 이 아이콘을 적어도 두세 번 정도 누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 저장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셔야 돼요. 내가 이 저장하는 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뭐 화면상에 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누르는 순간 저장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시험장 주변 동네가 전부 다 이제 정전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컴퓨터로 시험 보다 보니까 컴퓨터가 중간에 막 멈추거나 다운되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길 수도 있겠죠. 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이 총 45분인데 40분 동안 열심히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내가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시험 끝나기 5분 전에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전이 됐는데 정전이 만약에 20분 동안 정전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5분 정전이 된 거죠. 해서 정전 복구가 다 끝나고 나서 추가 시간으로 5분을 더 준다고요. 정전이 됐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시 45분을 주어지면서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는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5분 만에 다 풀 수는 없잖아요. 해서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하셔야 되더라. 저장 버튼을 누를 때는 언제 한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놓고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맞게 풀었을 때만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쭉 들어있죠. 지금 이 데이터는 지금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더 있습니다. 해서 아래쪽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수행하시오? 우리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B의 2번 셀부터 2의 43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자, 2의 4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마지막 요 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B의 2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맨 위에 우리 제목이 들어있는 이 셀부터요. 해서 지금 이곳에 작성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요. 그 데이터 영역에서 작업 사항이 있대요. 자, 우리 작업 사항이라는 게 지금 2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지금 여기 보면 빈 공백도 있고요. 입고 예정이다.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우선 신청 도서다. 이런 게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작업 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 라고 했어요. 공백이 아닌 걸 이제 찾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사항이 품절 도서가 아닌 그 행에 대해서 신청자 이름이다. 그리고 서명이다. 그리고 작업 사항 이 세 가지 열을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서명도 있고요. 우리 저자도 있고 신청자 이름도 있고 작업사항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결과값으로는 이 세 가지 열만 문제 지정한 이 순서대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일단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닌 걸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작업 사항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품절 도서가 아닌 것도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백이 아닌 것도 찾고 품절 도서가 아닌 것도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공백이 아니면서 서로 이제 묶여있죠. 아니면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2개를 작성할 건데 그 2개의 조건을 뭘로 묶어야 된다? 우리 and로 이제 묶어주면 되더라. 그리고 공백이 아닌 걸 이제 우리가 찾아줄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is blank라는 그 함수가 나왔죠. is blank 요 함수가 공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공백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공백이 아닌 거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해서 is blank 이 함수로 우리가 구한 그 결과를 우리가 not 함수 얘로 이제 묶어서 공백이 아닌 걸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is blank로 공백인 걸 찾고 거기다 이제 not을 붙여서 공백이 아닌 걸 찾아주더라. 그리고 품절 도서가 아닌 그 행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작업상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품절 도서랑 똑같아가 아니라 품절 도서랑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런 조건들은 우리 G의 2번부터 G의 3번 그 영역에 입력하래요. 자, 우리 G의 2번부터 G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조건을 이제 작성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결과값은 G의 5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러면 G의 5번 셀이 지금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값이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는 함수가 됐든 식이 됐든 그런 계산한 그 결과값 있죠. 계산 그 값을 고급 필터에 이제 찾을 조건으로 우리가 지정할 때는 맨 위에다가 이제 제목을 쓸 때 이 제목은 이런 필드명과 서로 다른 걸 이제 써야 돼요. 해서 제가 여기다가 조건의 제목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는이라고 먼저 쓰고요. 내가 이제 2가지 조건을 쓸 거니까 여기다 이제 and 2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를 묶을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is blank로 이제 묶어줄 겁니다. is blank를 묶어서 제가 여기서 작업상에 이제 첫 번째 셀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셀을 찍을 때는 2의 3번 셀, 요 셀만 찍었지만 이 고급 필터 이 기능에서 지가 알아서 2의 4번 셀, 2의 5번 셀, 2의 6번 셀, 2의 7번 셀하고 셀 주소를 지가 알아서 바꿔가면서 is blank 공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백이랑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공백이 아닌 걸 찾을 거잖아요. 해서 is blank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not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중간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작업 사항이 우리 이제 품절 도서가 아닌 걸 이제 찾는 거잖아요. 만약에 품절 도서랑 똑같은 걸 찾겠다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작업 사항에 이제 첫 번째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뭐랑 똑같은 걸 찾아라. 우리 품절 도서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근데 여기서는 품절 도서가 아닌 걸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는의 반대요. 는의 반대 아니다, 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요 기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 작업상에 들어있는 게 품절 도서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뒤에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엔드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엔드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닌 걸 찾는 거잖아요. 해서 우리가 is blank라는 그 함수로 공백인 걸 찾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not을 붙여서 우리가 공백이 아닌 걸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구분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띄어쓰기를 이제 여러 칸을 했죠. 여러 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를 풀 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를 여러 칸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를 반드시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곳에 이제 true다, false다 그렇게 이제 뜨는데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건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고급 필터를 수행했을 때 그 결과는 뒤에 5번 셀부터 표시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성명이다, 저자다, 신청자 이름이다, 작업상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데이터를 모두 다 우리가 나타낼 게 아니라 문제 제시한 것처럼 신청자 이름, 서명, 그리고 작업사항 이렇게 세 개 열을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그 순서대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5번 셀에 찾아가서 맨 처음에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게 신청자 이름이죠. 해서 신청자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명이라고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작업사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결과값으로 어떤 특정 열만 내가 나타내고자 했을 때는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미리 써 놓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순서대로 이제 써 놓으면 이 순서에 맞게 이제 결과값이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고급 필터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어떤 특정 열만 우리가 결과값으로 보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우리가 직접 작성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제목을 작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곳에는 신청자 이름하고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지만 만약에 신청자 한 칸 띄고 이름하고 그렇게 만약에 띄어쓰기가 제목이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여기다 쓸 때 그렇게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때 이런 제목에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고급 필터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하고 결과값으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를 다 썼으면 바로 고급 필터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고급 필터로 들어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요 메뉴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및 필터다라고 있고 이곳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맨 위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결과값을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현재 위치에다가 필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G의 5번 셀부터 결과값을 표시할 거죠. 해서 결과값은 내가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요. 목록 범위는 제가 아까 요 셀을 내가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나타났는데 이곳 목록 범위가 써져 있는 곳 있죠?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세요. 한번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점선이 생깁니다. 그때 맨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됐나 안 됐나 우리가 직접 이제 확인을 한번은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목록 범위가 잘못 설정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범위 설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 범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내가 조건 쓴 거 이곳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제목 써놓은 거 있죠? 제목을 우리가 3개 썼으니까 그 3개 제목 모두 다 지금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동일한 레코드는 한 번만 표시해라 그런 지상이 있으면 얘를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체크 표시가 안 된 그 상태로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급 필터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입고 예정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입고 예정이 있고 우선 신청 도서가 있죠.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제 3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면 지금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개수가 6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품절 도서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개수는 이제 9개인데 우리가 품절 도서가 아닌 거를 우리가 찾아달라고 했죠. 그러면 품절 도서 얘는 이제 결과값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총 8개가 되겠죠. 맨 위에서 3개, 중간에 3개, 아래쪽에 3개 하고 총 9개가 있었는데 품절 도서 얘는 빼야 되니까 총 8개의 그 데이터요. 해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거 보면 2개, 4개, 6개, 8개 하고 8개의 그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우리 품절 도서 없죠? 그리고 공백이, 작업상에 이제 공백이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 나온 거를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정확하게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고급 필터를 했는데 결과값이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나온 그 데이터들 있죠?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왼쪽으로 밀기, 위로 밀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왼쪽으로 밀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이렇게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으니까 조건식을 잘못 썼겠죠. 그러면 내가 조건을 얼른 고치고 다시 똑같이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다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 맞게 푼 거 이제 확인했으면 우린 뭘 해야 된다? 저장을 이제 해야 되더라.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저장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고급 필터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본 작업 1번은 아까 우리가 작업하던 그 시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3에서 2의 43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B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서명의 첫 번째 이 데이터요.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2의 4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2열의 마지막 요 셀까지요. 해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문제에서도 이렇게 이제 범위, 영역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그 영역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싹 다 이제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고급 필터를 이제 설정할 때는 B의 2번 셀부터 이런 제목들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했지만 우리 조건부 서식은 이런 이제 제목들 빼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지금 요만큼의 영역에서 5번째 그 행마다 우리의 글꼴 스타일은 기울린 꼴이다. 그리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5번째 행이라는 게 내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했을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행이 되겠죠. 여기 이제 두 번째 행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번째, 여기는 이제 5번째 행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6번째 행이 되고, 7번째 행, 그리고 8번째 행, 그리고 여기가 9번째 행,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번째 행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5번째 행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5번째 행마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행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행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들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15번째 행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이제 기울린 꼴이다. 그리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5번째 행마다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 번호를 구할 때 우리가 row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행 번호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row라는 그 함수에 나온 그 결과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행 번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엑셀에 들어있는 이런 행 번호 3행이다, 4행이다, 5행이다, 6행이다 하고 이 행 번호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엑셀의 이 행 번호와 제가 써놓은 이 번호는 전부 다 이씩 전부 다 차이가 나죠. 그러면 row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엑셀의 행 번호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2를 빼주면 됩니다. 왜? 싹 다 이제 이씩 차이가 나니까 2를 빼줘요. 그러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수치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 값이 이제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25일 때, 30일 때, 35일 때, 40일 때 그때마다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내가 구한 그 값을 이제 모드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5로 나눠요.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구한 이 값이 5의 배수일 때마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이제 0일 때마다 서식을 적용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row라는 함수랑 mode라는 함수, 그 이제 함수 생김새부터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우리 row라는 그 함수는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인수요, 그 셀에 대해서 row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mod라는 그 함수요, mod라는 그 함수는 우리 앞에다가 이제 인수 1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인수 2를 찍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mod라고 이렇게 써주고 10,3이라고 10,3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10을 3으로 나눴을 때 10을 3으로 나눴을 때 그때 mod 우리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이제 mod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실제 행 번호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값은 이제 이씩 차이가 났죠. 이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row라는 그 함수 그걸 이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행 번호를 구한 다음에 2를 빼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썼던 그 수치 값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수치값을 먼저 만들고 내가 만든 그 수치값을 mod로 이제 묶어서 내가 만든 그 값을 5로 나눠달라.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놓고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43번까지 싹 다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고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셀 주소로 A의 1번 셀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키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열머리 끝 앞에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키겠다. 그때는 행 번호 앞에만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다섯 번째 행마다 행 단위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거라 내가 만약에 셀 주소를 사용하면 그때 열머리 끝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셀 2의 43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요.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는 홈이라는 메뉴에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스타일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조건부 서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조건을 만들 때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맨 위에 보게 되면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하래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규칙의 유형은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 이제 선택해 주고 요 밑에다가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고 는 먼저 쓰고요. 수식 입력할 거니까 는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우라는 그 함수 먼저 쓸게요. 로우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 셀이요. 첫 번째 셀이 우리 B의 3번 셀이죠. B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B, $3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 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을 한번 더 누르면 행 번호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어요. 또 한 번 더 F4번 키를 누르면 열머리 끝 앞에만 붙고요. 또 F4번을 한 번 더 누르면 달러 기호가 싹 다 이제 없어집니다. 또 F4번을 누르면 아까 처음 상태대로 절대 참조로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F4번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전부 다 붙었다가 행 번호에만 붙었다가 열머리 끝에만 붙었다가 없어졌다가 또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전부 다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이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행 단위로 서식을 적용시킬 거니까 우리 열머리 끝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행 번호를 이제 구해주겠죠. 행 번호 구했으면 거기서 이제 빼기 2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빼기 2까지 하면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그 값들, 그 수치 값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mo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mod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값이 있다. 그 값을 5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값 그게 이제 계산이 될 거고 그때 그 나머지 값 구한 게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식을 쓰긴 썼는데 조건식을 썼는데 이게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셀에다가 입력하고 다시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면 이제 서식만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서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글꼴 스타일 먼저요.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로 설정하래요. 글꼴 스타일이라고 글꼴이라는 이 탭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울인 꼴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여기서 채우기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쫙 뜹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표준색 노랑이 지금 여기 있죠? 노란색은 한 번에 보이지만 만약에 문제상에서 노란색이 아니라 만약에 뭐 다른 색깔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색깔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원래 색깔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 색깔의 이름이 떠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선 뜨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색깔이 어디인지 그걸 어떻게 찾냐? 우리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무늬색이라고 있어요. 무늬색 요걸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들이 쫙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 거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기서는 이제 색깔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그 색깔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색깔의 위치를 기억하세요.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색깔의 배열과 지금 이곳에 나타난 색깔의 배열이 똑같다고요. 똑같으니까 여기서 어디에 내가 원하는 색깔, 문제에 제시한 그 색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위치의 색깔을 내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색 노란까지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조건을 썼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쭉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얘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데이터가 맞죠? 그리고 그 밑에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데이터가 맞죠? 그리고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데이터가 맞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행마다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으로 쭉쭉쭉 이제 확인해 보면 지금처럼 다섯 번째 그 데이터마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행 번호를 row라는 그 함수로 구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과 이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행 번호 구한 거에서 2를 빼라.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요. 나머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 값 구한 게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그 다음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 있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이제 설정할 거예요.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이제 설정할 때는 맨 위에 메뉴 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요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인쇄 용지요.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용지 방향을 가로로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이제 페이지라는 그 탭이 있고 여기서 용지 방향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세로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가로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가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될 그 내용이 페이지에 한 장이 있을 때 그 페이지 한 장에 정가운데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이라는 요 탭에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백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밑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페이지에 이제 정 가운데다가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가로에 체크, 세로에 체크, 둘 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주면 됩니다. 요만큼 이제 설정해 주면 요 첫 번째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홀수 페이지 하단이요. 홀수 페이지 하단의 왼쪽 구역이랑 짝수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다가 현재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우리의 바닥글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닥글을 이제 설정할 건데, 바닥글을 설정할 때는 머리글 바닥글 이 탭에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머리글 바닥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머리글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바닥글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바닥글을 설정하라고 했죠.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바닥글 편집 이곳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서 그냥 바닥글만 설정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문제는 홀수 페이지 따로 짝수 페이지 따로 페이지 번호를 이제 표시할 때 그 구역이 이제 다르죠. 홀수 페이지는 이제 왼쪽 구역에다가 표시해 줘야 되고요.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홀수 따로 짝수 따로 따로따로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 누를게요. 취소 버튼 먼저 눌러주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해 달라 얘가 있어요. 여기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바닥글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홀수 페이지 바닥글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짝수 페이지 바닥글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따로따로 나타난다고요. 해서 홀수 페이지 바닥글은 왼쪽 구역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어요. 왼쪽 구역이 지금 이곳이죠. 이곳을 먼저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 표시의 예를 보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라면 지금처럼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페이지 번호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페이지라는 요 글씨까지 같이 붙여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요 두 개의 아이콘을 보통 이제 사용하는데 앞에 있는 얘는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는 거고요. 뒤에 있는 얘는 전체 페이지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체 페이지 수는 필요가 없죠. 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 넣어달라라고 해서 요것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 페이지 번호하고 나타나죠. 그 뒤에 우리 1이라는 그 숫자랑 페이지 번호랑 요 페이지라는 요 글씨랑 붙어 있어요. 띄어쓰기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뒤에 찾아가서 그냥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홀수 페이지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 페이지 바닥글 이곳으로 다시 이동한 다음에 짝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구역에다가 하라 그랬죠. 오른쪽 구역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 현재 페이지 번호 집어넣을 수 있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또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맨 뒤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여기도 똑같이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홀수 페이지가 됐든 짝수 페이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지금 이곳에 들어가는 그 내용은 짝수 페이지가 됐든 홀수 페이지가 됐든 똑같다고요. 똑같으니까 홀수 페이지 작성한 거 요거 이제 이렇게 블럭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짝수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붙여넣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홀수 페이지 따로 짝수 페이지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홀수 따로 짝수 따로 할 때는 얘를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해줘야 되더라.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기존에 인쇄 영역이 있대요. 거기다가 B의 25번부터 D의 42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를 시키래요. 그리고 2행부터 2행까지 그 행이 반복해서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쇄 영역 추가시키고 특정 행, 특정 열을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표시되게 할 때는 우리가 시트라는 요 탭에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시트라는 탭으로 땅 하고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인쇄 영역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나타나요. 지금
원래는 지금 여기 점선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까지 요만큼까지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 여기다가 이 영역을 추가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맨 뒤로 이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맨 뒤에다가 쉼표를 하나 입력하세요. 쉼표를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B의 25번부터 시작해서 D의 42번까지요. D의 42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인쇄 영역으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있고 내가 쉼표를 직접 찍고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그 범위가 추가가 된다고요. 그리고 2행부터 2행까지 그 내용이 반복해서 표시되게 설정하라 그랬죠. 얘는 우리가 이제 인쇄 제목에 보면 반복할 행이다, 반복할 열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반복할 행이요. 반복할 행을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이 행이요. 이 행이 있는 곳을 한번 클릭해 주면 이렇게 2행부터 2행까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런 이제 제목은 맨 위에 한 번만 작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제목들이 매 페이지마다 인쇄할 때마다 이 내용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세 번째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가 푼 게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인쇄 미리 보기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인쇄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했죠. 했더니 종이가 이렇게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의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줬죠. 해서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 용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가운데에 나타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홀수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가 이제 왼쪽 구역에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해 줬어요. 얘가 지금 현재 1페이지니까 지금 1페이지다 라고 해서 하단 좌측에 왼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2페이지로 이제 이동 한번 해보자고요. 2페이지 이동할 때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2페이지로 이제 이동된 걸 확인할 수 있죠. 2페이지는 오른쪽 구역에,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 구역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두 번째 것도 이제 확인했고요. 그리고 기존 인쇄 영역에다가 우리가 인쇄 영역을 뒤에다가 이제 추가시켜 줬죠. 해서 내가 추가시킨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2페이지에 전부 다 출력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2행부터 2행이 반복해서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우리 1페이지에 원래 이 제목이 1페이지에만 작성이 돼 있었는데 2페이지에도 이 제목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행의 내용이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내가 요 문제를 풀고 나서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로 이제 되돌아가자고요. 자,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확인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뭐래라? 저장 버튼 요거 이제 따당 하고 눌러줘라.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를 때는 한 번만 누르지 말고요. 두세 번 그냥 연속해서 누르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쭉쭉 한 번씩 그냥 쭉 풀어보고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이런 문제 있죠? 이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냥 문제 한번 풀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와도 또 못 푼다고요. 커말 1급 실기시험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고 싶죠? 그러면 반복 연습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문제들도 나왔죠. 물론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똑같은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실기시험은 똑같은 문제가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해서 얘는 이제 외워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그만큼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기본 작업 요 세 문제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